자, 외형선 땄고요. 자, 이제 컵 위에 색칠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색칠. 자, 이제 뭐 색칠하기 전에 이 레이어 1을 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컵 위에 외형선을 딴 그림이 보입니다. 아까 레이어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, 자, 여기 원본이는 소니 그림이 있다 칩시다.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투명한 종이를 깔았어요.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리기 쉽게 이 투명한 종이에 주황색 캐릭터인 테일즈를 이런 식으로 따서 그린다고 칩시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밑에 층에 소닉 원본 그림 있고 테일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럼 원본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런 그림만 남죠. 자, 이 레이어도 똑같은 형식입니다. 밑에 컵이라는 원본 그림이 있었고, 제가 이 밑에 있는 컵이 그림을 안 보이게 하면 당연히 제가 위에 딴 그림만 뜨게 되겠죠. 이게 바로 레이어의 장점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니, 피카츄? 피카츄? 별로 안 놀랍다고 하네요. 네. 자, 레이어의 장점은 이 선을 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. 굉장히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. 그건 색칠에서 특히 더욱더 장점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컵의 몸을 색칠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. 컵의 몸을 색칠한다고 했을 때 이 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때 최고 장점은, 자, 다시 컵의 색깔을 원래도 찾기 위해서透明도를 100%로 올려볼게요. 여기 보시면 이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. 네모를 누르고, 그러면 네모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 보시에 동그라미 뜬 게 이 별의 이 컵 위의 색깔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대단한 기능이거든요. 보통 포토샵에서 뭐 스포이드 툴이라고 하는데, 이게 카비의 몸이 핑크색이란 건 대충 모든 사람이 알 겁니다. 다만 핑크색이라고 하도 이 색깔은 정말 무한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색깔인지, 핑크가 어떤 느낌인지, 어떤 어떤 농도의 어떤 진함의 어떤 명도의 핑크인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건 컴퓨터가 어떤 RGB로 색깔이 다 표현돼서 어떤 이 프로그래밍을 잡히기 때문에 이 스포이드 툴을 이용하면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 RGB 그 자체의 색깔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죠. 그래서 이 색깔을 바로 잡아내 줍니다. 그냥 핑크색이 아니라 이 파일이 갖고 있던 이 색깔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컴퓨터 색칠 프로그램 최고 장점인 겁니다.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이런 장점인 기능을 프로크리에이트도 같이 탑재를 하고 있죠. 자, 그럼 이 색칠을 했고 제가 그렸던 그림에 컵이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원본 컵의 레이어는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색칠이니까 색칠을 하기 위해서는 펜보다는 붓이 낫겠죠. 붓이 있고 페인팅으로 가서 뭐 둥근 브러쉬로 가장 무난한 걸로 가볼게요. 자,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칠해 볼게요. 레이어 2. 자, 이렇게 칠하게 되면 보이실까요? 컵 위에 지금 제가 이 그린 거에 당연히 이렇게 선을 그리다 보면 완벽하게 얘를 따라 그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겠죠? 사람인 이상 이 삐져나올 수가 있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리고 삐져나가게 되면 색깔과 색깔이 서로 간섭을 받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원본처럼
명확한 검정선 또 명확한 핑크선 이렇게 영역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지는 선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런 문제점을 만약 레이어를 나뉘어서 색칠을 한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레이어 2에는 기본적으로 컵 위에 검정색 라인만 뜨고 다시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여기에는 이름을 바꿔서 색칠이라고 뭐 이름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능력이 변경, 레이어의 어떤 형태나 성격이 변형되는 건 아닙니다.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달아는 그런 느낌인 거죠. 이 레이어에는 컵 위에 색칠만 하는 겁니다. 컵 위에 색칠만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색칠했을 때 물론 간섭을 받지만 여기에 이 색칠 레이어를 요 밑으로 깔아주면 보이실까요? 검정색은 진하게 느껴져.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명한 종이 2장이 있는데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검정 테두리가 있고 밑에는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위냐 이렇게 위냐에 따라서 색칠의 보이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.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창도 레이어를 이 컵 위에 테두리 깐 이 검정색 테두리를 깐 종이를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레이어와 색칠한 레이어를 순서를 위, 아래 바꿔주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보여지는 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레이어를 이렇게 쉽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원본대로 들어가서 이 원본의 그림처럼 컵 위에 어떤 외형 테두리가 진하게 보이기 위해서 테두리였던 컵 위의 외형을 가장 윗 레이어로 놓고 그 아래에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색칠. 그리고 여기서 만약 색칠을 제가 지우면 여기 지우개가 있습니다. 보이실까요? 제가 이걸 지웠지만 컵 위에 제가 여기 계속 문대고 있지만 컵 위의 외형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죠. 말 그대로입니다.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명한 창에서 제가 이 윗부분을 지운다고 해도 이 아랫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. 굉장히 쉬운 느낌이죠. 이해가 되셨을까요? 자, 여기 그런 식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실수를 보완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아주 굉장히 편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간편하게 하려고 많이 길어졌습니다만, 자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.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. 핑크색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색칠을 해주세요. 자유롭게 그려주세요.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사람인 이상 이게 삐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그림이 삐져나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걸 깔끔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을 해볼까 합니다.
첫 번째 방법은 이건 프로크리에이트 앱에만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. 그냥 부어넣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주 간편합니다. 요 핑크를 이렇게 끌고 와서 하면, 아이고, 지금 색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레이어 2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고 와주면 쓱 입혀진 게 보일까요? 다만 이거는 이 기능을 쓰려면 이 커비가 이런 식으로 막혀 있어야 됩니다. 외형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을 넣었을 때 이 영역 안에서만 색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반대로 지금 제가 말한 색칠된 레이어에다가 이걸 이렇게 부어주면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색칠된 레이어는 지금 어떤 경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 이 기능을 쓴다고 하면 이 색칠 레이어가 아니라 이 레이어 그 테두리 있는 선에 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.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색칠을 한번 해볼까 해요. 뭐 나중에 뭐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만 색칠을 하는 방법도 요 영역 안에서만 색칠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스킹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닫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을 위해 미뤄두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좀 더 쉽게 색칠은 이건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위한 거였으므로 N을 누르면 여기서도 얘를 이런 식으로 터치로 밀어버리면 삭제가 가능합니다. 그럼 자 지워졌죠. 그다음에 또 다시 원본으로 가서 좀 발 색깔이 다르죠. 발 색깔을 또 얘를 누르고 이렇게 찍으면 색깔이 바뀌었죠. 여기다가 다시 켜서 발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참 쉽죠? 자, 또 얘를 이렇게 되면 또 들어갑니다. 자, 또 커비의 눈 색깔을 이렇게 찍어서 넣어볼게요. 눈이 들어갔죠? 이쪽도 들어갔습니다. 자, 또 입을 한번 칠해볼게요. 자, 입도 다시 스포이드로 빨아들여서 다시 이런 색이네요. 다시 쏙 집을 들어갔죠? 또 이 약간 혓바닥이라고 해야 할까요? 찍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입술이 들어갑니다. 자, 뭐 보면 원본에 이 컵 위에 살짝 홍조가 있었으니까 홍조도 살짝 색칠을 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건 그려볼게요. 아주 부드럽게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. 를 쳐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구름을 칠한다는 느낌으로 색칠을 해주세요. 또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약간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할까요? 살며시 색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색칠을 흡수를 해서 열끈 상태로 자, 색칠을 해볼게요. 부드럽게 레이어를 붓을 좀 줄여서 더 부드럽게 펴
이 펜슬을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색칠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고요. 또 발에도 약간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있었죠. 또 이 색깔을 흡수를 해서 다시 우리가 색칠했던 부분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. 자, 레이어 원본 영상 치우면 자,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별의 커비를 그려봤습니다. 피카츄 어떤가요? 피카피카츄, 피카피카츄. 하나도 안 똑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네요. 하지만 굉장히 뭐 우리가 맨 최초 했었던 카비를 원본에 있고 그걸 똑같이 눈으로 본 상태에서 눈으로 본 형태를 손으로 베껴 그린다는 것보단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 위에 선을 따서 그림 그리면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제 세대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 세대는 이 기름종이라고 해서 비치는 종이가 있었어요. 그거를 드래곤볼 만화책 위에 적어서 이렇게 비치면 종이가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드래곤볼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그런 그림 놀이가 유행이었던 적이 많았답니다. 제가 한 초등학교 3, 4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. 그 기름 종이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했던 레이어를 이용한 베껴 그리기를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무튼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그림 교실 제 첫 1탄 별의 컵이 완성이 되었네요. 이것은 캡처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그렸다고 생각해요. 피카피카츄 자기를 왜 빼놓냐고 그렇죠. 그렇죠. 피카츄와도 함께 그렸어. 자, 이상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그림 교실 제 1탄 프로크리티엠으로 별의 컵이 그리기 했고요. 다음 2탄, 3탄은 아마 별의 컵이를 이어서 더 그려서 이런 식 아주 굉장히 간단한 마스코트 캐릭터를 깔끔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어렵네요, 필수적인. 그래도 역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니까 참 쉽죠. 이상입니다.